자, 1번부터 보자. 자, 1번은 집합에서 부분 집합 가지고 이제, 찾는 거지. 자,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짝수니까, A를 보면 10보다 작은 짝수는 2, 4, 6, 8, 10 이렇게 A가 되겠지? 그리고 B는 뭐야? B가 A의 부분 집합이야. 근데 원소가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되게 세팅을 하는 거지. 형 어떻게 구할까? 그치, 조합으로 풀어야지. 뭐야? A에, 그치, 원소 5개 중에, 그쵸, 3개를 뽑아줘요. 그럼 몇 개? 10개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집합에서는 조합 내용이 꽤 나올 거야. 순열 말고 조합이 꽤 나올 거니까, 요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지? 자, 넘어간다. 자, 2번 볼까? 자, 두 집합이 있고, 이거 모양 나오면은, 보자마자 공식처럼 외우자 했지. 어떤 모양이 나왔어? B는 X의 부분집합이자 X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이 A의 부분집합 중에 369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X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지? 개념 원리에 있는 그냥 기본 유형이니까 이 모양의 식을 외우다시피 하자고 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집합 중에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 369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몇 개 남아? 369 반드시 포함하면 제끼는 거였지? 몇 개 남아 원소가? n-3개 남으니까 그 n-3개로 부분집합을 만들었어요. 그게 몇 개예요? 256개네. 256은 2의 몇 제곱? 8제곱. 그럼 n-3은 8이니까 n이 몇 나와? 11이 나오겠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풀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3번 보자. 너무 쉽지? 그지? 3번도 쉽지?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보니까 A는 원소가 몇 개야? A 원소 몇 개? 2개니까 A 원소 2개 맞지? 자, 2번, 공집합이지? 공집합은 원소가 1개가 맞지? 자, 3번, 2, 4, 5 원소 몇 개? 3개니까 맞지? 자, 그럼 A 보자. A 집합을 이렇게 쓰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얘를 조건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바꾸면 6의 약수는 1, 2, 3, 6이지? 원소 몇 개? 4개가 되니까 틀린 게 되겠네. 자, 2, 5, 7은 원소 몇 개? 3개. 2, 5는 원소 몇 개? 2개. 2개에서 3개에서 2개 빼니까 원소 1개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자, 이렇게 풀면 될 거고. 자, 마지막 4번은 선생님이 살짝 공부하라고 갖고 온 거긴 한데, 자, 한번 보자. 요 내용은 나는 이런 내용이 너네 공부를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봐봐. A, B, C가 지금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거든? 자, 이거 해석을 좀 해보자. 되게 좋은 문제인데, 원소가 누구야? X, Y야. 순서상이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점이 되는 거야, 지금. A랑 B랑 C의 원소가 점이야. 근데 어떤 점이냐면, A의 요 점은 어디 위의 점? 요게 원이지? 원위의 점이고, 두 번째, B의 원소는 어디 위의 점? 직선 위의 점이네. 그지? 이게 1차 방정식은 직선이지?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무슨 거야? 이거 무슨 도형이야? 원이지? 그 C도 요 원위의 점이 되겠다. 그랬을 때, 자, A랑 B의 교집합은 원소 몇 개? 2개. A랑 C의 교집합도 원소 몇 개? 2개라는 거야. 이거는 완벽하게 집합 문제가 아니야. 집합의 표현을 빌린 뭐야? 직선과 원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표현만 집합으로 나왔지 집합으로 써먹을 게 한 개도 없어. 이건 정말 원이랑 직선으로 푸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다시 볼까? 자, 요거부터 보자. A랑 B의 교집합이 원소 몇 개라고? 2개라고. 그럼 교집합이 뭘 의미할까? 같은 거? 그거 뭐라고 불러? A랑 B랑 겹치는 거. 그치? 접점이 뭐야? 접점이 뭔데? 접점이 뭔데 접점이라 그래? 아니야, 그거 접점이라 그러더니. 만날 뭐야, 한자로. 만나는 게 한자로 뭐야? 만나는 점을 무슨 점이라 불러? 교점이라고 해야지. 접점이 뭐야? 접점은 한 점에서 스쳐 지나가는 점이 접점이지. 아니, 표현이 다른 거야? 접점이 뭐야? 원이 있으면 원에서 한 점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요 점이 접점이야. 물론 접점은 교점 중에 하나긴 해. 하지만 여기서 접점이라고 말하면 틀리지.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지?
접점이라는 말은 틀린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무슨 점이야? 이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아, 교점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보면 A랑 B의 교집합, 다시 말하면 A랑 B, 이 원이랑 직선의 교점이 몇 개? 두 개.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몰라. 그래프 그리기 전에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서 교점 몇 개 돼야 된다는 소리야? 두 개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에 이 표현 나오면은 우야 이렇게 하고 쪼이지 말고 겁먹고 그냥 끝내지 말고 이 표현 봐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 A의 집합의 원소는 x, y라는 순서쌍이자 점인데 이 점은 어디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이라고. B도 어디 위의 점이야? 직선 위의 점이라고. 그거의 교집합이 두 개니까 뭐야? 이 둘의 교점의 좌표가 원소가 되는 건데 그 원소가 몇 개가 되래? 두 개가 되니까 아 이렇게 원이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누가 더 길어야 돼? 반지름이 더 길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길어요. 이렇게 식을 세팅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원의 중심이 몇 콤마면 여긴 0,0이 될 거고 반지름이 몇이야? 3이 되겠네. 그지? 9의 제곱, 9가 3의 제곱이니까 그럼 직선은 자 여기 0,0이랑 자 0,0이랑 직선은 A 이항하면 3x 빼기 y 빼기 a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자. 얘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 반지름이 3보다 작아야 돼. 근데 a가 양수, 음수 이런 말 없나? 아 그냥 정수라고만 나와 있네. 좋아. 요거 마이너스는 어차피 절대값 안에서 의미 없지 그냥. 절대값 a라고 써도 되고 얘는 3루트 10인 거지? 자 3루트 10은 몇이야? 루트 90이라고 하자. 정수 찾을 거라서. a는 뭐가 돼? 루트 90과 마이너스 루트 90 사이가 되겠지? 루트 90이 몇 점 몇이냐? 88, 64, 99, 81. 그지? 9점 몇이네? 얘가 9점 몇. 얘는 마이너스 9점 몇이지? 그 요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9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9까지가 되는 거지? 그지? 왜 안 돼? 마이너스 9점 몇인데. 그럼 정수를 말했잖아. 마이너스 9부터 들어가는 거잖아, 정수가. 그지? 플러스 9까지 들어가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몇 개야? 얘에서 얘 뺀 다음에 1 더하는 거지? 얘는 몇 개야? 19개가 되겠네. 그래서 A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야? A 플러스 B의 최대값? 어차피 정수니까, 그쵸? 여기 줄게요. 자, 이번에 B 구해볼까? B는 뭐야? 아니, 미안해. 요거. A랑 C의 교집합이니까 원이랑 원의 교점이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겠네. 자, 근데 하나는 반지름이 몇 짜리? 3짜리, 하나 4짜리인데 우리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처음 보는 거야. 자, 대충 보자. 원이 자 이렇게 반지름 3짜리가 있어. 여기 0,0이야. 그리고 자 만약에 원이 이렇게 그려져. 밖에 그려져.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교점이 하나라는 건 뭐야? 네가 좋아하는 접하는 게 하나인 거야. 그지? 접하는 게 교점 하나인 거지. 근데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대? 두 개니까 얘가 하나가 더 커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반지름 4짜리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두 점에서 교점이 두 개라는 거니까 교집합이 두 개라는 거는. 자 그러면 요게 중심이 마이너스 5, B가 되겠다.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 몇이야? 3이요. 얘는 반지름이 몇이야? 5예요. 그지? 그럼 이 반지름을 갖고 얘를 구하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점과 자 밟아. 이거 이렇게 비교를 할 거야. 배운 적이 없는데요. 지금 배우는 거야. 그래서 비교를 할 거야. 뭐랑 비교해? 접하는 거 갖고 비교하자. 원이 있고 이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자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해. 이 거리가 뭐랑 똑같아야 돼? 첫 번째 반지름이랑 두 번째 반지름의 합이랑 같으면 지금 접하는 거지? 그지? 그 얘는 뭐야? 반지름이랑 반지름 더한 게 원의 중심끼리의 거리보다 어떻게 돼야 돼? 얘가 R1 더하기 R2가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때는 뭐야? R1 더하기 R2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같으면 접하는 거고 이때는 눈으로 확인해봐. 그지? 이게 아니니까 이걸 확립할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되는 거지.
그지? 응.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 거지.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니까 얘는 루트 마이너스 5에서 0 뺀 거의 제곱 더하기 b에서 0 뺀 거의 제곱은 R1 더하기 R2니까 첫 번째 원의 반지름 3, 두 번째 원의 반지름 4가 되겠네. 양변 제곱하면 b제곱 더하기 25는 70, 49. b제곱은 몇이야? 24가 되니까 b는 또 뭐야? 루트 24 또는 마이너스 근데 작아야지. 부등호다. 미안하다. 이거 부등호다. 부등호니까 이렇게 생겨 먹어야겠네. 루트 24랑 마이너스 루트 24 사이가 되겠네. 그지? 여기 들어가는 정수 얘가 몇 점 몇이야? 4점 몇이니까 제일 큰 정수는 몇이야? 4겠네요. 그지? 제일 큰 거 찾는 거였구나 지금. 개수 세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 제일 큰 거 몇이야? 9였네. 그러니까 9 더하기 4니까 답이 몇 나오는 거야? 13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꼭 다시 풀어보고. 자, 분명히 집합의 표현을 빌렸지만 집합 문제야? 아니야. 그냥 원의 방정식 문제였어. 그리고 선생님이 작년에 너네 학교들 거 그 검수한다고 기출문제 풀어봤다 했잖아. 집합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 대칭 이동이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 표현을 빌려서 원의 방정식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공부해봐. 버리지 말고. 알겠지? 방학 때 이런 걸 잘 챙겨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이제 빡센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더 풀어보지.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답은 혹시 다시 풀어볼 사람 늦게 와갖고 못 들은 사람들은 답을 다시 불러줘야 되나? 답이 뭐야? 1번은 몇이었어, 그래서? 아니, 못 푼 사람들 다시 풀어보고 선생님이 영상 올릴 테니까 영상 봐. 앞에 부분 늦어갖고 못 푼 사람들은. 자, 넘어간다. 아니, 답을 물어보러 와. 진짜 풀 마음이 있으면 답 알려줄게. 답 안 나오는 건 질문하고. 자, 우리 집합 좀 남았는데 오늘 집합 마무리하자.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유라. 이거 뭐야? 시간을 모르겠으면은 물어봐야지. 이게 긴가민가.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부천고애들은 따로 수업 못 들으니까 끝나고 와.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 그냥 마음대로 그냥 수업 없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냐? 넌 맨날 지각할 거야. 응? 지각을 안 하는 날이 없어. 자, 우리 어디 할 차례? 질문부터 받을까? 자, 우리 개념 원리에서 질문 좀 받고, 몇 개 받고, 시작합시다. 뭐 해볼까요? 자,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네, 136쪽에. 136쪽에가 이쪽이 어디야? 335번? 이거 조금 어렵겠다. 한번 볼래? 조금 어렵다. 335번.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가긴 하는데, 그냥 한번 잘 봐봐. 이런 것도 우리 한번 봐야지. 자, 좀 받아들여야 돼. 좀 어려울 거다. 자, 미리 말했다. 좀 어렵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늘상 풀던 그냥 기본 문제는 아니고, 너네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자. 안 풀어본 사람도 문제 봐봐. 그냥 받아 적지 말고. 자, A가 2, 3, 4, 5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15개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네. 공집합 뺀 거야. 그치? 2의 4제곱이잖아. 원래 부분집합 개수가. 근데 그 중에 공집합 빼서 15개야. 그러면 그때 A1에 가장 작은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원소 A1. 그 두 번째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A2. 15개의 번째 부분집합 중에 15번째 거에 가장 작은 원소가 A15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5개의 부분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중에 제일 작은 원소들을 A1, A2, A3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의 합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원소가 4개니까 15개 그냥 일일이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긴 있겠지. 그지? 부분집합 15개 구할 수 있겠지. 그 15개에서 제일 작은 원소 합하면 돼. 근데 그게 너무 무식한 방법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야 돼. 봐봐. 야, 봐봐. 집중. 너네 이거 부분집합 그냥 진짜 세라고 하면 공집합 빼고, 지금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3개짜리, 원소 4개짜리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지? 그 중에 제일 작은 원소들만 다 합하는 게 15개야. 그지? 이해가 지금 문제가? 그러면 봐봐. 그 15개의 원소 중에 이해를 해라. 진짜 나 진짜 열심히 설명할 거야. 어? 저는 그냥 진짜 쉬운 것만 풀려 이러면 뭐 안 봐도 되는데 잘 봐. 이해를 해봐. 집중해. 원소가 15개가 이 뭐야. 부분집합이 15개가 있어. 그럼 15개 중에 2를 포함하고 있는 애는 무조건 제일 작은 원소가 2겠지.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15개의 원소, 이 부분집합 중에는 가장 작은 원소가 가장 작은 원소를 AN이라고 할게. 그지? AN이 2인 것도 있을 거고 3인 것도 있을 거고 4인 것도 있을 거고 5인 것도 있겠지. 그지? 그럼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야, 가장 작은 원소가 5이라면 어떤 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가 4이라면 뭐밖에 없어? 야, 뭐밖에 없진 않아? 뭐 있어? 그치. 그런 애들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런 애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소가 4가 되는 거는 4짜리랑 4, 5. 얘네들은 가장 작은 원소가 4가 맞고 얘는 5가 맞잖아. 그러니까 이 느낌을 갖고 이제 보는 거야. 지금 어떻게 풀 거냐면, 자,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되는 건 뭐냐면, 얘 공집합을 제외한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야? 8개지. 2의 세제곱개니까. 그지? 8개지? 그래. 얘가 몇 개야? 2의 세제곱개야. 그러니까 A1부터 A15 사이에 AN이 2값 나오는 게 몇 개인 거야? 8개인 거야. 그지?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들은 가장 작은 게 2가 맞잖아. 그지? 그러면 3이 가장 작은 원소가 돼야 돼. 근데 3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보면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셀 건데 거기에 2가 들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2가 더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3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려면 얘 부분집합 중에 2는 포함하지 않고 3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거야. 그 몇 개야? 남은 2의 제곱개인 거지. 자, 마찬가지로 4가 가장 작아야 돼. 그럼 뭐가 돼야 돼? 2, 3 들어가면 안 되지. 2, 3을 빼고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야? 2개지. 2의 1제곱이니까. 그래, 2개라고. 2의 1제곱이니까. 그 5를 반드시 포함하고 5가 제일 작아야 돼. 5를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안 갖고 있는 거 몇 개? 2의 0제곱은 쓰면 안 되지. 네, 1개죠, 지금? 1개지? 5를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안 갖는 거 1개. 맞아? 그럼 얘네들의 합이니까 2가 몇 개 있어, 여기? 2가 8개. 3은 몇 개 있어? 2가 미안, 다시. 2가 8개. 3은 몇 개 있어? 뭐야. 3은 몇 개 있어? 2의 제곱개. 4는 몇 개 있어? 2의 1제곱개. 5는 몇 개 있어? 1개. 이게 답인 거야. 이해 가니? 그러면 답은 8 더하기 3, 42 더하기 8 더하기 5가 되니까 13에 뭐죠? 16이야? 16이구나. 계산 다 틀리네. 자, 28 더하면 41까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니? 시험에 꽤 잘 나온다. 이 정도는 나온다. 이 정도는 나와. 그래서 부분집합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구해줄 수 있구나. 이 표현 잘 보고 다음에 나오면 맞춰봐. 자, 또 뭐 할까요? 질문 더 있니? 질문 잘했다, 야. 야, 더 질문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요. 자, 우리 조금 남았지? 여기 지금 필수 문제 저번에 5번까지 했지? 자, 이제 6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6번 보면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구하래요. 자, 골라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랑 이런 차집합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런 거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갈게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얘들아. 봐봐.
A의 전체 집합의 유지. 그거 여집합이 뭐야? 전체의 바깥 부분이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뭐야? 공집합인 거야. 그지? 그럼 A는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항상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1번 틀린 거야. 그지? 그럼 공집합의 반대로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지? 자, 2번 본다. 2번 보니까 A랑 B 합집합이지. 얘가 더 큰 거지, A보다. 야, 합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항상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반대가 되면 맞아. A는 항상 A랑 B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맞아. 그지? 너 안 보니? 필수 문제 6번 찾아봐. 저번에 했었던 거 바로 다음 거 이어가는 거잖아. 왜 너만 못 찾아. 자, 그러면 3번은 뭐야? A랑 B의 교집합이지. 교집합은 B의 부분집합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다고 해야 돼. 이게 머릿속에 뭐가 보여야 돼? 벤 다이어그램이 보이고 있어야 돼. A랑 B가 있어. A랑 B의 교집합이 어디야? 얘잖아. 그지? 만날 교자라고 했지? 얘가 어디야? B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네.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4번은 뭐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하지 말고 보자마자 이게 떠올라야 돼. 뭐 차집합 내가 별표 친 거 있어? A 빼기 B는 뭐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 내가 별표 치고 꼭 외워야 된다라고 되게 강조했던 게 있어. 그럼 그걸 알고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뭐가 돼? 전체 빼기 B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얘는? B의 여집합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B가 아니고. 그지? 전체에서 B를 뺐는데 어떻게 B가 돼? 그지? 그래서 얘도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맞겠니, 얘들아? 전체 집합이 어떻게, 이거 반대가 돼야지. 그지? 얘도 틀렸어. 답이 몇 번이야? 3번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이 좀 머릿속에 좀 들어있어야지 직관적으로 좀 보여. 알겠죠? 그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주면 되고. 자, 넘어갈게. 자, 7번도 비슷한 느낌인데, 자, 항상 옳은 것을 구하래요. 또 마찬가지야. 근데 보니까, 7번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B가 A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야.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B라고 하면 B를 A가 뭐 하고 있어야 돼? 머금고 있어야 돼. 근데 얘만 있어? 아니야. 얘도 된다. 얘도 돼. 뭐도 되냐면, 잠깐만. 뭐도 되냐면, 얘도 돼. 자,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랑 B랑 어떨 수 있어? 같을 수도 있어. 이것도 조심해야 돼. 같아도 부분집합이지?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자 보자. 이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둘 다 성립해야 되는 거야. 항상 옳은 거. A랑 B의 교집합은 B가 맞아? 맞아 아니야? 교가 만날 교차지? 맞지? 맞네. 1번 맞아. 뭐야 답 1번이야? 1번이에요. 자 합집하면 누구야? A랑 B 합집하면 누구야? 합하면 누구야? A지? 그 틀렸죠? A에서 B 빼면 얼마큼 남아? 이 도너츠 부분 모양만 남지? 그지? 그래 틀렸죠? 자 이거는 뭐야? 이거 나도 몰라. A 바깥 부분에서 B랑 합하는 거야. A 바깥 부분이랑 B를 합하면 A의 바깥 부분이 이만큼이지? 그지? A 바깥 부분. 그리고 B랑 합해. 그 어떻게 전체야? 이 도너츠 부분이 비어져 있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야. 맞니? 자, 그럼 이거 볼까? 자, 얘는 봐봐. B의 바깥 부분이 있어. B의 바깥 부분이랑 A의 바깥 부분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비교해봐. 누가 더 커? 아니지. B의 바깥 부분이 더 크지. B의 바깥 부분이 이만큼이잖아. 그치? 이게 B의 바깥 부분이지. B의 여집합이지, 얘가. B의 여집합이고, A 여집합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파란 색깔이고 머금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너네 이거 좀 헷갈리면 잘 봐봐. B의 여집합이 더 큰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B가 더 작은데? B가 작은데 B의 바깥 부분이 큰 거의 바깥 부분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지. 그 답이 몇 번? 1번 되는 거야. 이게 가니? 계산이 아니다. 그냥 그려서 찾아만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냥 하나 더 해볼까? 되게 헷갈려하는 거 같네. 354번도 한번 같이 보자. 이거 쓰지 말고. 자, 전체 집합 중에 공집합이 아닌 A, B가 서로서래. 얘들아, 서로서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 다시. 그래서 교집합이, 맞아. 공집합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서로 교집합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모양을 말하는 거야. 이런 모양. 그럼 봐봐. 한번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너네가 찾는 게 중요하겠지. 자, A에서 B 빼자. A에서 B를 빼면 빠지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그냥 A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A는 B의 바깥 부분 안에 들어있니? 라고 말하면 네, 들어있네요. B의 바깥 부분이 이만큼이지. 이 안에 A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으니까 맞는 거지. 맞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A랑 B의 바깥 부분의 합집합이 B니? 라고 말하면 한번 볼까? 자, 이번에 B의 바깥 부분이야? 방금 노란 색깔로 칠한 게 B의 여집합이지? 그지? 바깥 부분. 얘랑 A랑 합할 거야. 그럼 여기 A가 들어있지? 합집합이니까 얘 맞네. 이것도 맞네요. 자, 리을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얘는 B 빼기 A야. 맞아, 아니야? 그치? 비근집합 A 여집합은 내가 차집합이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그지? 이거 안 외우고 그냥 멍하게 보고 있으면은 진짜 좀 답답하긴 하다. 자, 그래서 B에서 A 빼면 뺄 거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네. 자, 미음 볼까? 야, B에서 A 빼는 거 뭐야? B죠? 그럼 A랑 B의 교집합 있어, 없어? 그게 서로소잖아. 맞네요. 그지? 그럼 리을도 맞는 건가? 그치, 리을도 맞는 거죠. 마지막 비읍 볼까? 자, 전체에서 B를 뺐다? 전체에서 B를 뺀 거 우리 뭐라 불러? B의 여집합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A 빼기 B의 바깥 부분이거든? 그러면 A에서 B의 바깥 부분 여집합이 어디라고? 지금 노란 색깔이지? 얘에서 A 빼면은, 아니지. A에서 바깥 부분 빼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얘가 더 크지? 있어? A에서 뺐는데? A에서 B의 바깥 부분을 뺐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공집합이야. 틀린 거야. 봐봐, 그림을. B의 바깥 부분이 지금 노란 거지. 노란 거야. A에서 이 노란 부분 빼면 남는 거 없지. 다 사라지지. 그 답이 몇 개? 이렇게 4개가 되겠죠? 알겠니? 자, 너무 쉬운 거라 지금 공부 안 하고 있고 막 하면은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집합을 끝낼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자, 8번 볼까? 집합의 연산과 부분집합 개수. A가 있고 B가 있고 A랑 B의 교집합이 X고요. A 빼기 B의 합집합이 X예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X를 구하래. 무슨 말이지? 자, 이제 표현을 바꿀 거야. 잘 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말하면 이 표현을 봐봐. 벤 다이어그램으로 말하면 교집합이 X라는 건 A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야? X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생겨먹은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나 이제 말 안 한다. 나 말 안 한다. 이제 딴 생각하고 있어도 이제 말 안 할 거야. 그냥 어벙하게 계속 그냥 앉아있다 가. 나 더 말 안 해. 말하는 거 힘들다 이제. 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공부하러 왔는데 계속 멍 때리고 있어. 자, 이 모양이지? 이거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뭐야? X는 A의 뭐야? 부분집합이란 소리지.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얘도 볼까? A에서 B 뺀 게 뭔데? 이건 뭐 찾으면 되지 뭐. A에서 B 뺀 게 뭐야? A에서 B를 빼면 뭐 남아? A, B, C 남지? A, B, C야.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근데 얘랑 X랑 합집합이 X래. 뭐야? 합했더니 X야.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X 안에 A에서 B를 뺀 A, B, C가 여기서 또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네. 미안하다. 소문자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A, B, C가 들어있는 거지. 맞아? 그래야지. A 빼기 B가 얘고, 얘랑 합집합이 X니까, 합한 게 X니까. 이렇게 생겨 먹어야지. 그럼 이게 뭐야? 이 집합 A, B, C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X의 부분집합인 거지. 맞아, 아니야? 그럼 우리 아까 한 거잖아, 이거. 이거 나오면 뭐 한다 했어? 이 X는 뭐야? 얘의 부분집합 중에 A, B, C를 뭐하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니까 이게 몇 제곱? 2제곱이 돼야지. 저 3개 빼고 하기로 했지? 답이 4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까 봤던 거지 얘들아. 이게 뭐였어 아까? 맨 처음 우리 아까 하나 봤잖아. 이렇게 생긴 거 뭐야? A의 부분집합 중에 B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였지?
그지? 그걸 어떻게 준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야. 표현을 바꾼 거야. 문제는 똑같은 거야. 알겠니?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다 똑같아.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해볼까요? 357번 하나만 더 해볼게. 똑같은 문제니까. 계속 말하지만 표현만 바뀐 거야. 자, 이거 뭐야, 이거. 전체의 부분집 합계수를 구하래. 무슨 소리야? 자, 이 보니까 A랑 X의 합집합은 B랑 X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래. 자, 이게 무슨 말이야. A랑 B가 있는데 A랑 B가 지금 보니까 교집합이 누구야? 구망교집합이네. 그지? 그럼 이거 모르겠어. 모르겠어. 전체는 1, 2, 3, 1, 3, 5, 7, 9 이거 홀수만 있어. 자, 그럼 모르겠으니까 자, 한번 그려보자. 벤 다이어그램을. A가 있고 B가 있어. 여기 교집합 누구밖에 없어? 9밖에 없어. 그럼 남은 건 1, 5, 13이고 여기 B에 남는 거는 7, 11이야. 그 바깥에 누구 있냐라고 하니까 이게 전체 집합이다. 바깥에 누구 있냐? 1, 3, 5, 7, 9, 11, 13. 뭐야? 바깥에 3밖에 없네? 그지? 자, 이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 자, A랑 X를 지금 찾는 거지? 그지? X의 개수 찾는 거야. 자, A랑 합집합은 B의 합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근데 보면은, 자, 봐봐. A가, 봐봐. 합한 이게 어떤 모양이야? 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야지. 그지? 근데 A가 갖고 있는데 B가 못 갖고 있는 게 있지, 지금. 그게 뭐야? A는 갖고 있는데 B가 못 갖고 있는 게 이거지. 그지? 얘가, 봐봐. 얘는 1, 5, 13을 갖고 있어. 얘는 못 갖고 있어. 근데 얘가 이 안에 들어간대.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는 1, 5, 13이 있어. 근데 지금 얘는 1, 5, 13이 없는데, 이 안에는 1, 5, 13이 있어야지. X, 지금 1, 5, 13 누가 갖고 있는 거야? X가 갖고 있는 거야. X가 무조건 1, 5, 13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지 합집합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해 가니? 이 말을? 왜냐면 X가 1, 5, 13을 안 갖고 있어. 만약에 하나라도 안 갖고 있어. 얘는 갖고 있어. X가 하나라도 안 갖고 있어. 그럼 얘가 1, 5, 13 중에 하나 적어도 안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X가 뭐 갖고 있어야 돼? 1, 5, 13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그럼 나머지는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지. 그지? 나머지는 진짜 뭐 상관없잖아. 심지어는 봐봐. 헷갈려요? 그럼 봐봐. X가 얘라고 생각해봐. 다른 거 안 가졌어. 얘야. 그러면 X가 얘야. A랑 X의 합집합이 그냥 얘죠? 그지? 그럼 B랑 X의 합집합은 얘랑 얘지. 그지? 들어있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X는 전체 부분집합 중에 1, 5, 1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이게 몇 제곱? 4제곱. 16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니? 계산은 뭐밖에 없어. 지금 이게 4제곱밖에 안 했다, 계산? 그지? 계산 이게 4제곱밖에 안 했어. 나머지는 뭐야? 너네가 찾는 거야. 이게 무슨 경우지? 라고. 오케이?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자꾸 생각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 왜냐면 학교에 선생님들이 집합 문제를 새롭게 창조해낼 것 같아? 아니면 창조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거 참고할 것 같아? 참고하지 절대 안 만들어, 얘들아.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뭐 어떻게 만들어? 교수님들이 만드시는 건데. 문제를 절대 선생님들이 만들지 않아. 있는 거 2개, 3개 유형을 짬뽕시켜서 시험에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너네가 생각하면 돼. 나도 외우고 있지 않아. 생각 좀만 하면 돼. 2번, 3번 풀어보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연습 문제고, 너네가 잘 풀어보시고, 해오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내용이다. 이 연산 법칙이 아마 마지막일 텐데. 아닌가? 좀 더 있나? 대칭 차집 다음에, 좀 더, 그래.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진도 끝낼 거예요. 자, 연산 법칙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질 거야. 자, 여기 연습 안 해오면 다음에 장님 된다. 보고 그냥 멍 때리다 간다. 오늘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공부 안 해온 사람들은. 자, 여기서 몇 가지만 볼 건데, 자, 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외울 건 외워줘야 돼. 우선은 교환법칙이라는 게 있고,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고,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덧셈, 뺄셈, 뭐 곱셈에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거 배웠을 거야. 교환법칙은 말 그대로 순서 바꾸는 게 교환하는 거야. 근데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해 안 해? 당연히 하겠지. 야, A랑 B랑 합한 거랑 B랑 A랑 합한 거랑 다르겠어? 당연히 같은 거지. 신경 쓸 필요 없어. 결합법칙은 봐봐. 근데 좀 결합법칙은 자, A랑 B랑 합하고 C합하는 거랑 봐봐. 이런 거거든. 우리가 지금 집합을 2개짜리만 봤는데 3개짜리 이렇게 생겼다 얘들아. A가 있고 잘 봐. B가 있어. C가 있어. 자,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시험에 얘가 나와. 3개짜리가 나와. 자, 봐봐. A랑 B랑 합하고 나서 C를 합하는 거랑 A랑 C를 합하고 나서 B를 합하는 거랑 같아 안 같아? 같겠지 그지? 같겠지? 그 다음에 교집합 볼까? A랑 B랑 교집합이 이만큼이지. 그지? 그거랑 이 노란 부분만 보는 거야. 노란 거 얘랑 C의 교집합 어디야? 얘지? 그지? 맞아? 그럼 이 결론이 얘야. 그럼 바꿔볼까 순서를? 자 여기 바꿔볼게. 이번에는 A랑 C의 교집합 어디야? 라고 하면 A랑 C의 교집합 여기지? 그지? 그거랑 B의 교집합 어디야? 라고 말하면 이만큼이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네. 당연한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이 안에 성립할 거야. 단 언제? 교집합끼리만 모여있고 합집합끼리만 모여있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분배법칙이에요. 별표. 너네가 앞으로 진짜 제일 많이 쓸 거. 정말 미친 듯이 쓸 거야. 제일 많이 쓸 거거든. 자 분배법칙이 얘들아 곱하기해서 쓰는 건데 잘 봐. A B 더하기 C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 A를 분배하지. 그치? 이게 분배법칙이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A를 분배한 게 아니야. 뭐 분배한 거야? A 곱하기를 분배한 거야. 그래서 얘가 A 곱하기가 분배되니까 A 곱하기 B가 있고 가운데 더하기 C가 붙고 A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게 분배법칙이지. 맞아? 그러면 집합에서 분배법칙이 뭐냐면 A 교집합이고 이 안에 B합집합 C가 있을 거야. 이거 둘이 달라야 돼. 달라야 돼. 똑같으면 얘야 결합법칙인 거야. 아니면 A가 있고 합집합인데 이 안에가 비교집합 C 다른 거야. 이랬을 때 분배법칙이 성립해. 어떻게? A 교집합이 B랑 붙고 C랑 붙는 거야. 이게 성립해. 그냥 얘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럼 뭐가 돼? A 교집합 B요. 가로 닫고 여기 합집합 그대로 다시 써주고 여기 더하기가 여기 있던 것처럼 여기 교집합이 여기 합집합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A 교집합을 C랑 분배해. 여기 분배법칙 되는 거야. 이렇게 분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똑같아. 얘도 어떻게? A 합집합을 B랑 C에 분배해주는 거야. 얘는 A 합집합 B. 대신에 좀 가로는 쳐줘야 돼. 그리고 이 교집합 그대로 여기 붙고 다시 A 합집합 뭐가 되는 거야? C요. 이렇게 분배법칙이 성립할 거야. 진짜 많이 쓸 거야. 연습 안 하면 계속 힘들 거고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해야 되고. 자 그럼 반대로 가봐. 자 다시 본다 이제. 얘가 되면 너네 얘를 얘로 바꾸는 거 우리 뭐라 불러? 인수분해라고 하지. 똑같이 얘도 자 이런 모양일 때 A 교집합으로 묶을 수 있어 없어? A 교집합으로 묶을 수 있어야 돼.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돼. 얘는 A 합집합 A 합집합이야? A 합집합으로 얘를 거꾸로 이렇게 묶어서 쓸 수도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가야 돼. 알겠니? 이게 연산법칙. 그리고 아까 또 막 장님처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A 빼기 B가 뭐랑 같다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설명할게. 분배법칙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분배법칙이 어렵냐라고 말하면 아니지. 곱하기랑 똑같잖아. 곱하기의 분배법칙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다. 여기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볼게요. 자,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찾아낸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야. 봐.
그냥 받아들여. A 합집합 B가 있어. 얘 전체 여집합을 한 거야. 여기서 자, 허짓거리 하지 말고 여집합을 분배하듯이 붙일 수 있어. 붙일 수 있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붙였어. 그럼 이 합집합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교집합으로 바뀌어야 돼. 여기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그냥 되는 거야. 다 돼.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집합은요. A 교집합 B에 여집합이 있어. 얘도 분배하듯이 이렇게 붙일 수 있어. 그럼 교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합집합으로 바뀌겠지.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그래서 A 합집합 B가 있고 얘 여집합을 탁 씌워버리면 여집합이 분배하듯이 이렇게 붙는데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그리고 교집합은 뭘로 바뀌어?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필요 없어. 그냥 받아들이고 연습하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봐봐. 너네 기억나? A 여집합의 여집합이 뭐였어? A 여집합의 여집합이 뭐야? 그냥 A죠? 그지? 그냥 A지? A 맞지?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제.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래. 그럼 뭐야? 자, 여집합이 분배되는 거야. 근데 여집합 만나면 뭐 되는 거야? A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는 여집합으로. 이거 뭐야? 차집합이요. 이런 모양들도 나오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연산 법칙을 쓰는 거야. 지금 이 이름 뭐라고? 연산 법칙이야. 지금 연산을 하고 있는 거야. 집합에서. 집합에서 합집합은 더하기, 교집합은 곱하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었어. 저 맨 처음 배울 때 너네한테. 기억 당연히 안 나겠지. A 빼기 B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줘야 연산 법칙이 되는 거야. 분배 법칙도 쓸 수 있고 드모르간의 법칙도 쓸 수 있고 이 상태에서는 연산 법칙을 못 쓰는 거야. 근데 이 모양이 나오면 내가 얘로 바꾸라고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바꾸면 뭐가 보여?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냥 빼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볼 때는 얘로 푸는 거고 연산 법칙 쓸 때는 얘로 푸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반대로 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긴 거를 너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돼. 분배 법칙 역으로 가는 것처럼.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나 이제 마지막 공식 하나만 배우면 집합은 완전 끝이야. 이제 명제단으로 넘어가는 거야. 끝이야. 끝났어, 집합. 다 배웠어. 다 배웠다고. 다 배웠어. 그럼 집합이 어렵냐? 아니, 집합이 어려운 게 아니야.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야. 경우의 수가. 아까 막 경우 나눠야 되는 거 있잖아. 그게 어려운 거야. 너네 이해 거듭 제곱이 부분 집합 개수인 거 어려워, 안 어려워? 그거 외우면 되는 거잖아. 왠지, 알아? 몰라도 돼. 왜 이게 n제곱이야, 부분 집합 개수가. 몰라도 된다고. 이제 까먹어서도 돼. 설명은 다 했지만 까먹어도 돼. 그냥 외워서 적용만 하면 된다고, 너네는. 자, 이렇게 해서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봤어요. 자, 그럼 문제 조금만 풀고 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오케이. 쉬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필수 문제 9번 보자. 자, 부분 집합에 대하여 다음에 간단히 하시오. 뭘로? 연산 법칙을 써서 간단히 할 거야. 자, 한번 해볼 테니까 여기 봐봐. 딴짓하지 마. 그리고 너네 손으로 한번 써봐야 돼. 자, A 빼기 B가 있으면은 연산 법칙을 못 쓰니까 뭘로 바꾼다?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꾼다고 했지? 이게 그대로 씁니다. A 교집합. 잘 봐. 교집합. 자, 차집합은 A 교집합 B 여집합이지. 그거에 여집합이 붙는 거야. 그지? 바꾼 거 없다 지금? 자, 그러면 분배를 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돼? 요 여집합부터 처리해야 돼. 뭘로? 저기서 배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 거야. 그러면 A 교집합 있고요. 묶어놓고 드모르간의 법칙 C자를 분배하듯이 붙여주면 A 여집합, 교집합은 뒤집혀. B 여집합의 여집합은 B가 되는 거야. 그치? 맞지? 뭐 한 거 없어. 드모르간의 법칙밖에 안 썼어. 이제 뭐해? A 교집합을 뭐해? 분배해주는 거야. 분배해주면 돼. 자, 분배한다. 자, 바로 잘 쳐줘. A 교집합, B의 여집합. 아이씨, A 여집합이다. 미안하다. A 교집합, A 여집합이지? 그리고 합집합 써주고, 바로 쳐줘야 된다. A 교집합 뭐야? B 남았어. 얘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끝이 아니고, 잘 봐. 얘들아, A랑 A 여집합이랑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 A랑 A 바깥 부분에 겹치는 부분 없지. 얘가 뭐야? 공집합인 거야. 그럼 A 교집합 B랑 공집합의 합집합은 뭐야? A 교집합 B인 거야. 이게 답이야. 요렇게 가는 게 연산 법칙이야. 좀 계산이 나오긴 하지. 자, 우리 똑같이 가본다. 이번에 얘가. 차집합 나오면 고민할 거 없어. 무조건 바꿔. 교집합, 비여집합으로. 얘는 A 여집합, 합집합 그대로 주고, 이 안에서만, 이게 아니야. 여집합도 냅둬. 얘는 비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분배부터 하면 안 되지. 여집합부터 해결해야지. 드모르 간의 법칙을 쓸 거야. 그러면 A 여집합 냅두고 합집합도 냅두고 자 C자를 분배하듯이 붙여주면 B의 여집합, 교집합은 뒤집히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A요. 이렇게 하면 돼. 이제 뭐 하자? 분배. 이제 분배하는 거야. 분배. 쓰자. 두 좀 아래 쓸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분배. 잠깐, 스톱! 잠깐만. 여기 분배 법칙이 아니죠? 왜요? 합집합은 분배 법칙 쓰는 거 아니야? 얘는 그냥 결합 법칙이라서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냥 바로 없애도 돼. 합집합 모였을 때는. 아까 분배 법칙은 언제 쓰는 거야? 교집합, 합집합 이게 다를 때 쓰는 거잖아. 얘는 합집합이지. 쓸 거 없어. 그럼 다시 봐. 순서 바꿀게. 막 내 마음대로 바꿀 거야. A 합집합, A 여집합, B 여집합. 문제 될 거 있어 없어? 자, 대답해. 얘 뭐야? A랑 바깥 부분 합집합은 전체집합이지. 전체랑 나머지의 합집합은 전체지 뭐. 전체집합 되는 거야. 그지? 자, 마지막. 이거 들어간다. 요거다. 여집합이다. 자, 똑같아. B 빼기 A다. 바꾼다. B 교집합 A 여집합. 그지? 합집합 얘도 뭐야 이거? 이구나. B 교집합 이 여집합이다. A 여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은 A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차집합을 그냥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 거야. 괜찮아? 바깥에 마이너스 B 있고 B 마이너스 있고 자 그럼 이거 어쩌라고요? 라고 하면 잘 봐. 내가 분배 법칙을 역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얘네 둘을 갖고 인수분해하듯이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묶을 거야. 봐. 얘 B의 교집합으로 묶는다. B의 교집합으로 묶으면 남는 거 뭐야? A 여집합에 합집합에 A 남는 거지. 그리고 바깥에는 여전히 B 빼기가 있고. 자, 뭐 한 거 없다? 자, 이제 대답해봐. A랑 A 바깥 부분의 합집합 뭐야? 전체야. 전체랑 B의 교집합 뭐야? B지. 그치? 전체랑 B의 겹쳐지는 부분 당연히 B지. 뭐 남아? B 빼기 B 남네. 뭐야 이거? 공집합이네. 이해 가니? 세 개 지금 너네가 다시 해봐. 직접 써서 이렇게 풀어보지 말고 직접 써서 요거 세 개 한번 풀어보시고 하면 좀만 쉬었다 할게요. 여기는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얘들아. 시간이 좀 걸린다. 유일하게 집합에서 좀 많이 하는 부분이다. 손을 많이 써야 돼.